다들 지금 수도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수도권부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수도권이 물론 관심이 많은데 네, 저는 수도권을 공부하기 이전에 네, 지방을 좀 많이 참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 시장이 우리 작은 도시들이 상승하는 게 똑같은 규제잖아요. 똑같은 규제 속에서도 지방이 이 과정에서 상승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수도권 적용하면 되거든요. 1, 2년 사이에 어떤 흐름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부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뭐 마용성 뭐 이렇게 노도강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어떤 시장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시작점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 보금자리 특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10월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이거는 전국도 비슷해요. 심지어 대구도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10월 이후부터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가 수도권 오르고요. 네. 지방 다시 꺼졌죠. 대구, 부산 다 꺼졌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전세 상승이거든요. 전세 상승이 연결된 곳은 계속 상승하고요. 연결이 안 나온 곳은 하락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죠.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전세가 많이 넘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전세 상승이 우리 주택시장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기업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우리가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듯이 주택에서는 전세 월세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기업이 망한다고 할 수 있나요? 기업이 주가 폭락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데 매가가 폭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전세가 오른다는 거는 매가가 오른다는 그 신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매가만 움직이는 거는 여러 이유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전세 상승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신생아 대출도 있고 뭐 특례 대출도 있고 그거는 전세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매가만요. 근데 그건 연결성이 없어요. 일정 시점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세거든요. 거기 연결된 것이 서울이고요. 연결 안 된 것이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지금 다시 안 좋아진 거죠. 그럼 연결이 안 된 지방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급 때문에 그렇죠. 공급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급 부족이냐 아니면 수요가 많으냐인데 지금은 서울은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이 물을 팔잖아요. 네, 어떤 편의점에 물 사러 오는 분이 평균 5명이 와요. 5명이. 이 편의점에는. 그래서 늘 5병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7명이 왔어요. 두 병이 부족하죠. 네. 두 명이 뭐냐면은 빌라에서 넘어온 수요거든요.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수요가 많은 게 서울이에요. 넘었는데. 근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5명이 오고요. 물이 3개밖에 없어요. 똑같이 2개 부족하죠. 맞죠? 그럼 뭐가 더 위험할까요? 내년이 더 위험하죠. 네. 내년에 그래서 공급 부족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3개인데 내년에 빌라에 넘어와서 7명 되잖아요. 난리 나는 겁니다. 맞죠? 비율을 그렇게 하면 더 쉽겠죠. 진짜 과수요. 예, 과수에 온 거죠. 그래서 근데 빌라 수요는 넘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모르잖아요. 최근에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번 88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을 정부에서 신축에서 무제한 매입해 주겠다 했어요. 네, 이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우리가 이제 뭐 대출 규제를 지금 딱 했어요.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네. 대출 규제가 시장 먹히냐? 잠시 먹히죠. 근데 이제 돈을 빌릴 수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DSR 지금 그 스트레스 DSR 두 번째 하잖아요. 이제 9월부터인가요? 네, 9월부터. 그러면 대출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같은 단지에서 청수만 낮추면 되는 금액이에요. 비유가 아주, 네. 아주. 로얄층 갔다가 저층으로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도 위축되거든요. 전세 수요도 위축돼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우리가 몰라요. 그분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 예측이 서울 수도권이 조금 더 내리지 않겠나 예측한 거는 전세 수급이 좀 나빠져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역전세에 난 분들이 갑자기 많이 넘어오면서 전세가 상승하면서 매가 연결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좀 빨랐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강남이 많이 올라는 거는 우리가 강남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비트코인 금처럼 네. 특히 지방에서는 이번에 뭐 지방 소멸이나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서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물건 팔고 막 서울 강남 가서 사고 이랬거든요. 지방에 살고 있지만 투자는 강남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또 서울 내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또 강남을 많이 샀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있고요.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그런 수요들이 각 지역의 어떤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 외에 조금 이제 지역의 위치가 좀 딸리거나 하면 선호가 좀 떨어진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뭐 우리가 댓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무슨 소리냐. 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전세 부족이 안 왔어 그렇거든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올해까지는 전세 부족 아니다. 전세 부족은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 그럼 진짜 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때는 매매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전세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핵심 지역만 올랐잖아요. 시간 더 지나 보면 이제는 비핵심 지역이나 외곽 지역까지 이제 어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올라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전세가 상승했는데 네. 지금까지 상승은 그러면 시작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매매 상승요? 전세요. 전세 상승 시작도 아니죠. 아, 그래요? 꽤 지금 몇십 주 연속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세 상승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그 기저효과도 있어요. 아, 갱신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했던 거 우리가 그 한 단지 안에서도 우리가 뭐 갱신권 쓴 단지 있고 안 쓴 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쓴 단지는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 시장 가격으로 회복해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오르긴 올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오른 거 아니거든요. 예,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물도 준 건 사실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부족 시기는 아직 좀 덜었다. 대신에 내년에 시작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체감을 할 거고 지금 체감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은 어디냐면은 울산하고 전주예요. 대기업이 찍은 울산. 네, 울산하고 그 전주는 지금 상승 쌌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세 수급이 지금 160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부족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로 빼갈 수 없어요. 네. 지금 160 가까이 됐습니까? 지금 156이에요. 와. 네. 전국이 제일 높죠. 지금 울산이. 서울은 142밖에 안 돼요. 부족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오르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에서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 통계할 때. 네. 지금 전세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늘 이제 전세를 한 단지 안에서 몇 개인가 보고 있잖아요. 네. 10개, 늘 10개 있으면 10개 있으면 그냥 평소처럼 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11명 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지금 더 많이 오는 거죠. 평소보다 전세는 있는데. 근데 전세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과거보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줄었거든요.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네. 여기 2023년 12월이 실거래가가 최고 바닥 시점이거든요. 여기 1월 달부터 우리가 신생아 대출 나왔거든요. 요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끊겼죠. 신생아 아니고 특례 대출. 특례. 네. 여기 이제 끊기고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매가 상승 연결될 때 한계가 여기 전세 상승인데 잘못 적었구나. 한계가 빠져 있거든요. 전세 수급이 빠져 있어요. 네. 수급이 연결돼야지 마지막 하나의 고리가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연결돼요. 그러면 이 상승 연결되면서 계속 가거든요. 최근에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늘려줄 수는 있어요. 두세 달 정체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거 했다고 또 많은 분들이 봐라 또 뭐 내린다 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일시적이라 보고 있어요. 아, 일시적으로 보입니까? 네. 수요를 지금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없애는 거는 내가 어떤 집을 사서 거기 들어가야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 수요는 없어졌다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금융위기에 와서요. 집을 살려고 했다가 위기가 왔잖아요. 뭐 회사에서 잘렸어요. 못 사죠. 그분 직장을 얻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집을 사잖아요. 수요가 잠시 멈춘 거죠. 그 수요가 그러면 어디 가냐? 전세에 가잖아요. 그럼 전세가 더 오르거든요. 매가가 멈추면은. 그럼 수익을 더 높이죠. 그러면서 매가를 더 자극하거든요. 결국은 방향은 똑같아요. 뛰어가나 달려가나 뭐 똑같잖아요. 걸어가나. 걸음만 다 다른 방향은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나왔던 정책들을 해서
방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금리 때문에 떨어졌지 안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지방에는 공급 때문에 다 떨어졌고요. 시장 안 바뀝니다. 단지 속도만 느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88 부동산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대세 지장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공급이 지금 조금 실제 입주하는 시기가 좀 늦고요. 네. 이제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뒤로 밀렸으니까 좀 늦고. 네. B아파트에서는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것도 지나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뭐 25년, 26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또 당황한 정부가 또 문정부 때처럼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수요가 또 뭐 전세가 매매가 더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정책이 또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 있어. 저 못 잡는다 보고 있어요. 뭐가 나와도. 금융 위기급 큰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야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그 주춤한 게 우리가 과거에 IMF나 금융위기가 2년 안 갔거든요. 2년 못 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간 거예요.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22, 23, 24 올해까지잖아요. 올해 근데 올해 안 갔잖아요. 벌써 2년차 벌써 움직이잖아요. 지방은 공급이 많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느린 거잖아요. 지방도 뭐 내년 되면 다 움직일 거니까. 지금 시작한 것이 울산이고. 다들 지금 수도권 얘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한데 지방도 지금 스멀스멀 한두 곳이 그렇게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고 있네요. 네,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죠. 아니 없습니다. 네. 진짜. 특히 소도시는 관심 없잖아요. 뭐 영천, 뭐 상주, 뭐 문경 이런 데 관심이 있나요? 네. 엄청 올라요. 보면 2자릿수 올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데가 왜 오르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공급 부족이에요. 신기하다. 누적돼서 공급 부족이에요. 그런 데가 인구가 24% 줄은 가세요. 심각하다 24%면은. 문경이 24% 줄었고요. 상주도 24% 줄었어요. 근데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공급의 효과죠. 대구도 여기에서 1월 달에서 미미하게 올라요. 여기 10월까지.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죠. 103.8까지. 네, 축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여기서 전세가 연결됐나 안 연결됐나 차이거든요. 수도권 연결된 거 보시고. 여기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뭐 지방 중에서도 전세 상승 나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전세 상승이 제일 중요하죠. 상급지는 또 좀 간 것 같던데요. 보니까. 상급지는 뭐 위에 매가만 움직였잖아요. 매가 움직이다 지금 멈춰버렸죠. 매매만. 네, 매매만. 미리 움직였죠. 왜냐하면 그런 쪽은 수요가 좀 더 있으니까 미리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리 움직였고 그 이후에 이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도 뭐 팍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멈춰있죠. 네, 그런 지역이 많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에도 제가 지난주에 강의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 체감하는 거는 20, 30%씩 다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부산도 이제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전세의 어떤 수급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계절적 수요가 있어가 이렇게 등락이 심하거든요. 네. 긴 끝점을 연결시켜보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최저점 있죠. 요 저점이 보시면 2012 12월이거든요. 네. 여기 12월하고 똑같잖아요. 실거래하고. 네, 똑같아요. 실거래 최저점하고 똑같아요. 전세하고 똑같아요. 수도권 전세 수급 최저점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지방도 똑같아요. 전세가 우리 시장의 방향이에요. 매가가 방향 아니에요. 매가는 그냥 움직여요. 매가는 현상을 보시면 되고요. 매가는 뭐 GTX나 무슨 호재가 나오면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움직이다 멈추고 이러는데 진짜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세의 부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게 밑바탕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밑바탕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크게 올라오고요. 이게 어떤 시점에 오게 되면은 매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전세 부족이 전세 상승 만들고 상승 매가. 그게 이제 시작된 곳이 이제 울산이고 전주고 이런 거예요. 강원도도 몇 군데 있고요. 작은 도시는 뭐 이제 수급이 안 나오니까 그 벌써 시작됐고요. 그게 이제 내년 되면은 전국으로 이제 번진다는 거죠. 서울이 142 여기 있네요. 142 8월 기준. 인천이 145. 경기도 128밖에 안 돼요. 아직 많이 남았죠. 대구가 773이에요. 대구는 아직 조금 최악이죠. 울산이 156이고, 부산이 106이고, 이게 160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좀 시간 더 걸리죠. 요걸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완전 바닥은 찍었다. 요 12월 달에, 1월 달에 요때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역전세 맞고, 세금 맞고 막 이럴 때였어요. 속된 말로 대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때였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금매를 엄청 많이 던졌대. 엄청 던졌죠. 네. 역전세 때문에. 네. 그때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의 매물 추세가 보세요. 여기 2023 1월 이 최고점이었죠. 네. 여기 쑥 똑같잖아요. 여기
최고점하고 수급 올라 똑같잖아요. 여기 쭉 떨어졌다 여기 올라가죠. 올라갈 때 여기 살짝 떨어질 때가 올라갈 때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언제냐면은 임대차 3방 할 때 난리 났잖아요. 네. 그 물량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때 시기에는 우리 줄 서고 보고 이랬잖아요. 가위바위보하고 막 제비뽑기하고 그때 막 흘러나왔잖아. 아파트 막 줄 서 있고 이랬잖아요. 복도식 아파트에 막 줄 서 있고 네. 그 당시가 이때인데 그 당시는 지금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건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고요.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쭉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국의 모습이 다 여기가 이게 저점이고요.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구는 좀 뒤로 와요.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많았으니까요. 네. 여기가 저점이라서 다 떨어지고 여기가 가격으로서는 최바닥이었어요. 가격 상승과 관련 없이. 어떤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 매매 기준으로 네. 그럼 이 전세가를 좀 봤었어야 되겠네요. 전세 수급을 봐야 되죠. 수급을. 수급. 전세 수급을. 네. 이거 지나가서 보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정말 공포가 그게 이제 바닥을 찍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예. 그래서, 지나가면 보긴 한데, 최근에 이 매물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보기 편하죠. 예. 지금 매물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물이 몇 개일 때 상승하는지, 매물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강원도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지금 충청북도하고 매물 똑같다고. 신기하게도. 인구 똑같고, 매물 똑같고, 매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뚝 떨어지면서 매가 상승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매물이 몇 개인가, 아니면 뭐 전세가 몇 개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매도 물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전세 물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가의 경험으로 봤었네요. 근데 매매 물건은 양이 많아도 매매 물건 안에 성격이 바뀌거든요. 급한 물건이 다 팔리게 되면은 급한 물건 없잖아요. 제 주위에도 23년 12월에 급한 물건 내가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 통해서 들은 것도 많아요. 그분이 이제 양도세 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판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들어오니까. 네, 이거 보니까. 그게 작년 23년 12월 1월 달에 쫙 많았대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그거 다 현금하고 이제 역전세 맞고 그리고 이제 그걸 현금화 시켜놓고 있는 거죠. 언제 이제 투자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물들은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뭐 매물 급매가 있나요? 지금요? 잘 없거든요. 서울은 더더욱 없고 지방은 갈수도 이제 없거든요. 그게 매물의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매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보면 전세가 중요한데 전세에서 매매로 살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매물의 물리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성격을 분석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방송에서 매물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에 많이 비유를 하면서. 근데 팔 사람이 안 급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공실료 1년 넘게 놔뒀는데요. 네. 제값을 받기 위해서 의미 없잖아요. 그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팔면 그만인데. 그게 의미 없다니까요. 돈이 급해가지고 내가 이걸 급하게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분 있으면은 시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급매가 정리되게 되면 원래는 가격이 좀 덜 떨어지거든요. 원래 첫 해의 상승이 많이 됐다가요. 공급이 많아도. 두 번째 공급 더 많아도 두 번째에는 상승 하락률이 떨어져요. 급매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원래가 만약에 만원이고 그 다음에 2만원인데 만도 많고 2만도 많 두 배가 많잖아요. 만대에 다 떨어지고 2만대가 덜 떨어져요. 성격이 바뀔 뿐. 급한 매물이 다 팔릴 뿐이니까 2만대는 그냥 버티는 거죠. 지금 전세가 이 난린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떨어진다고 하는 건지 참. 전세가 지금 이 난리인데 심각하네요. 이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거의 줄 서서 볼 때 19,000대인가? 이때 뭐 18,000대, 18,000대, 9,000대죠. 9,000대 이때를 지금은 26,000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산을 내가 보니까 부산도 이제 공급이 올해부터 적은데요. 부산이 한 달에 500건씩 전씩 사라져요. 10달에 5,000건 날아가죠. 1년에 6,000건 가까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부산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계산해서 쭉 해보니까 와 부산은 얘는 뭐 한 3, 4월 되면 전세가 아주 심각하겠구나 드는 거죠. 지금 속도로 이제 전세가 사라진다면. 그 얘기는 전세가의 수급 지수가 움직일 테니 매매가도 움직일 것이고. 네. 전세 부족에서 나오는 전세 상승이죠. 전세 수급이니까. 그게 더 무섭죠. 물이 부족해서 물 사러 온 사람이 많은 거죠. 물은 원래 있는데 사람이 늘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 그래서 금리가 뭐 지금 뭐 내리지 못하고 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나는 금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보고 있거든요. 제한적이다. 우리 금리가 우리 어떤 주거를 해결하나요? 근데 되게 많이 데미지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금리가 주거를 해결을 못해요.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주거는 해결 못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가격은 떨어뜨려도 거기 다시 반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걸 뭐 굳이 뭐 금리를 우리 시장에 대입할 필요 없는데 오히려 금리가 떨어진다 하니까 시장의 반응은 더 좋을 수 있고 근데 시장 금리가 좀 다르게 갈 수 있잖아요. 시장 금리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는지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반응 금리가 반응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다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이 임대료의 변동성보다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료의 변동이 더 크게 되면은 금리는 무시돼요. 지방에서는 전세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전세 수급. 네, 전세 수급을 만드는 공급량을 찾는 건 우리의 몫이고, 이제 저것이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의 몫이고, 일반인들은 전세 수급도 사실은 이제 숫자만 보이는 거잖아요. 숫자만 보고. 근데 그 전에 전세 상승이 나오면 일반인들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울산같이 이제 전세가 상승을 하고, 전주같이 전세 상승이 오래되게 되면은 매가 올라가니까 시차가 있지만은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중요합니다. 전세 가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전세가 사용 가치인데 그 사용 가치 대비해서 우리 매가가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네. 얼마나 반영된다는 그걸 보인 지표가 전세 가율인데 과거에 우리가 뭐 그 2008년도에 전세 가율이 38%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매가가 62% 반영된 거잖아요. 네. 이때는 과하게 반영된 거거든요. 이때는 전세가가 올라도 매가가 안 오르거든요.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그 주가 치면은 실적이 조금 나왔는데 주가가 미리 많이 반영된 거랑 똑같은 거죠. 전세가 사용 가치가 38%밖에 안 되는데 매가가 62% 반영됐으니까 매가가 너무 많이 반영된 거죠. 근데 서울은 5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경기도는 6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서울은 53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도 60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용 가치보다 지금 반영된 게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오른다면 매가는 계속 반영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두 개를 봐야 되고. 지방에는 전세 가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전세 수급만 해도 움직이니까. 전수급만. 네. 내년에는 아마 그 경기도나 인천 이쪽으로 더 안 좋을까요? 좀 더 퍼져나갈 것으로 보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쪽에는 이제 뭐 최고점까지 거의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오거든요. 그걸 뚫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금액에 산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저항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최고점을 찍는데 네. 이게 맞아?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분위기를 확신을 못 하는 거죠.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숨고르기. 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강남부터 좀 시작된 것 같고요. 지금 고점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곽으로 번지는 거죠. 외곽으로 번졌다가 외곽이 이제 움직이면서 오히려 이제 강남이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될 때 다시 움직이는 거죠. 내년은 이제 외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반포 50억 됐잖아요. 단기간에. 진짜 84, 55. 예전에 제가 45억 그랬는데 50억 됐네요. 와, 진짜 그때는 45억이 오나? 이랬는데. 그때 원래 가격은 그게 51억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수성구하고 해운대 이쪽에 17억이었으니까 그걸 3배 곱하면 51억이거든요. 그 가격이 다 온 거죠. 지금은 지방이 저평가된 거예요. 지방이 지금 17억까지 갔다가 15억까지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17억 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개인 매국 해야 되죠,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이 완전히 저평가된 거죠. 이제. 가성비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지방 괜찮겠네요. 수익률은 지방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 보고 계시죠? 지방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죠. 네. 지방은 이제 투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죠. 가성비의 관점에서. 네. 대신에 선택의 폭은 좀 좁혔어야 된다.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물건 선택에 좀 있고 또 그리고 서울 분들이 지방을 너무 서울의 기준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공부하죠? 역세권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아, 지방은 역세권에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보다. 대전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그죠. 대전은. 대전은 역세권이라고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대전 차 타고 네, 다 차 타고 다니고 길이 안 막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방의 특색을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뭐 지방에 만약에 해운대에 오면은 해운대도 해운대 안에 나름대로 해운대마다 다 틀리거든요. 해운대 그 다리가 두 개가 보여야 된다 아세요? 네. 네, 그 뷰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 뷰가 안 나오면은 해운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다 보이는데, 바다 다 보이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그렇죠. 맨 바다만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웬만한 아파트는 바다 다 보인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다 뷰는 경쟁이 없어요. 맞습니다. 다리가 두 개, 한 개도 안 돼요. 두 개가 보이는 게 대빵이에요. 그리고 해운대도 다 같은 해운대 아니잖아요. 우동하고 다 좌동 있고, 반여동하고 다 다르거든요. 네. 반여동은 조금 이렇게 외곽이 있거든요. 거기는 해운대가 좀 다르게 보거든요. 수성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성구도 달성구 같은 수성구가 있다고요. 그런 데 가서 수성구를 하고 투자하면 망한다고요. 예, 그런 분들 서울에 있었다고요. 제가 실제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예. 주소지만 수성구야.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수성구 아니죠. 조금 그런데. 예, 그런 데 가서 수성구를 우기고 투자하니까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도 못 나오고 이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역세권이라 가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거죠. 서대구 역세권. 여기 생겨서 좋아서 그 투자가 다 물리고 있겠죠. 그 역세권은 비선호한 지역의 역세권인데. 그 지방의 어떤 특색이 잘 알아야 되고.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의 수요 공급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제주도는 우리가 여기 무티라 그러잖아요. 여기하고 수요가 반이에요. 그 주택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토막 내가서 들어가야 된다. 수요 공급에서요. 그렇게 지역 특성이 다 있다고요. 그런 걸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막 이제 똑같은 걸 해가 줄 쭉 있으면 그거 밑으로 가면 막 다 들어가잖아요. 공급량 보고 줄 밑에 서 있으면 네. 적다고. 네. 그렇게 해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공부하더라도 그게 특색에 맞게 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지, 같은 인구에서 왜 여긴 거래가 적게 나왔는지, 왜 많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밝혀내야지 내가 진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안전하다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종합해보면 나오죠. 더 이상 이제 백하기 힘들겠구나. 그게 이제 울산이잖아요. 백하기 힘들다. 이제는 뒤를 못 돌린다. 이런 거죠.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지금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지금은 전망하지 마라. 자꾸 전망 묻잖아요. 걔 아직도 전망 물어요. 집값 어떻게 되나요? 네, 맨날 뭐 하반기에 내년에 되는가. 전망 묻지만 지금 물건 찾아라. 지금 물건 찾는 시간이지 전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봐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내냐. 거기에 관점을 줘야 된다.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더더욱 그렇죠. 지방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선택했을 때 다음 반등할 때 더 큰 수익을 내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시점이죠. 그럼 지방 기준으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지금 반영된 게 있고 반영 안 된 게 있고요. 네. 그 지역마다 다 틀린데요. 만약 부산을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 우리 이제 스터디 했는데 부산 아파트가 되게 많을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많은 아파트를 일주일에 하니까 다 분석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엑셀 자료를 그걸 다 끌고 넣었어요. 가격을 다 끌고 넣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부산에는 언덕이 있고요. 신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부산은 언덕하고 평지하고 지하 역세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는 거. 지금까지 지금 2024년 8월인데 9월인데 9월 다 돼가는데 8월까지 어떤 애까지 반영된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언덕에 신축까지 반영됐는지 아니면은 평지에 구축까지 반영되는지 아니면 2020년까지 반영되는지 2018년까지 그거 다 조사할 수 있다고요. 그걸 싹 엑셀을 끌고면요. 그러면 딱 보이거든요. 안 올라는 게. 그걸 찾아가서 가는 거죠. 일주일 하면 혼자 해도 일주일 합니다. 스터디 하면 같이 하면 금방 해요. 옛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찾는 시간이지 지금은 전망하는 시간 아니에요. 전망 내년에 다 오르는데 뭐. 네. 내년에는 속도의 문제 있지 올라가는 거 거의 저는 뭐 거의 올라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수도권도 오르고 다 오르네요? 다 오르죠. 몇몇 도시 좀 많은 도시는 한두 군은 있어요. 뭐 지금 다 내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런 도시 빼고 거의 빼고 거의 다 오른다. 원래 안 오르면 내년 안 오르면 그 후에 오르겠지. 이 문경이거든요. 문경. 네. 문경이 공고 한번 보세요. 2년에 한 개씩 나와요. 2년에 3년에 한 개씩. 여기 지금 하나도 없죠. 24년부터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오르고 있고요. 밀양시 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22년부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오르고 있어요. 상주시도 하나도 빵. 영천시도 빵. 공급 여기 한 푼 이랬어요.
입주 물량 빵. 빵. 그러니까 여기 오르잖아요. 그 얘 왜 올라요? 이유 뭐죠? 이유 없다니까요. 수급. 네, 수급 말고 이유 없어요. 여기 대출 똑같이 안 해주잖아요. 금리 여기 높잖아요. 여기 뭐 금리 뭐 할인해 주나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 상주. 깜짝이야. 이 상주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주가 이거 인구가 24% 감소했어요. 2000년부터 22년까지. 가구수는 6.5%가 안 증가 못했거든요. 22년 동안. 0.몇 프로 증가했는 거잖아요, 이거. 매년. 이런데도 지금 상주가 오르잖아요, 가격이. 요 24%가 우리 2023년이나 45년까지 우리 인구 통계는가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 미래 인구 통계 내잖아요. 우리 추계. 거기 24% 감소한다 돼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에는 인구 감소하고 수요 감소하면 더 빨리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공급이 더 빨리 줄어요. 여기 공급이 얼마 줄은 줄 아세요? 2002년까지. 인구 이렇게 줄었죠? 얼마나 줄었어요? 인구 80% 줄었어. 아니, 공급 80% 줄었어요. 공급이? 네. 이미 눈치를 채고 안 짓는다는 겁니까? 거기 더 망하니까. 건설사들이 우리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로 대규모로 짓잖아요. 그러면 한 단지 실패하면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죠. 거의 뭐 부도 가까이. 부도 나잖아요. 요번에 뭐 태양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은 공급이 더 빠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심하게 안 좋은 데가 대구, 부산, 세종이거든요. 이 세 군데가 공급 가장 많이 줄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전세 제도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고요. 전세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 주택시장 미래를 보여주고, 전세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줄 아세요? 전세가요? 네. 전세 이 제도가 우리의 어떤 전세 가격의 매가, 전세 수급, 전세 가율, 뭐 전세 수요 모든 것을 다 통계하고요.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주택시장이 안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세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세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망하잖아요. 상주가요. 문경이 안 망하잖아요. 전세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죠. 네, 않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먼저 망하고요. 먼저 안 망하면 공급 못 하죠. 그래서 절대 공급 못 해요. 공급 못 합니다. 그 인구 감소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특히 수도권은. 단지 이제 선택의 폭을 좁혀야 돼요. 좋아하는 상품만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파트 핵심 입지. 핵심이나 신축이나. 제가 옛날 제 부동산 인사이트 책에 네. 그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거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한 게 뭐냐면 브랜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적어놨어요. 브랜드와 신축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네. 지금 신축이 난리 났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지방에서 벌써 시작됐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의 모습을 보면요. 다 답이 있어요. 우리 미래 주택시장이. 왜 그 얼죽신 트렌드가 왜 지방부터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구축 안 한다니까요. 아니, 소득이 늘어나는데 왜 내 구축 살아요? 다 신축 살지? 소득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은 무조건 신축을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지금 다 신축에 살아요. 구축에 전세 사는 거 없어요. 지방에서요. 신도시 가보면은 다 전세 거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새빵살이하고 막. 예, 우리 사글세. 우리 위에 세대고 우리는 그래도 구축에 전세 살았거든요. 우리 밑에 젊은 층들은 구축에 전세 안 살려 하거든요. 특히 지방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구축을 살 필요 있나 이렇게 돼요. 신축 나가는 거죠. 신축 25평 아니면 결혼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심각하네요. 예전에 그런 거 조사한 거 있었어요. 딱 이렇게 몇 평에 얼마에 뭐 소득 얼마에 남자의 기준, 네. 결혼 기준. 네. 요즘 있는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하면 난리 나겠죠. 요즘은. 그때는 근데 25평인데 지금 30평 바뀐 것 같은데요. 지방은. 맞습니다. 네. 지방은 좀 그렇게 많이 이제 조금 선택의 폭을 좀 좁히시는 게 맞고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1억 미만 한다고 막 바람 불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물리잖아요. 전국의 주공 아파트를 네. 쥐잡듯이 잡았던. 그게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을 가서 건드리는 거잖아요. 전세 상승이 안 되는데 젊은 분들이 거기에 안 살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게 상승했다 다 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빌라고 지방에서는 그 1억 미만이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방송에 나와서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빌라 이런 건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면은 그게 전세가가 올라붙으면서 그걸 이제 수요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그걸 이용한 또 뭐 투자자 있고 그게 맞물려서 이제 사기 문제 생기고 뭐 역전세 문제 생긴 거거든요. 그런 물건은 투자를 안 해야 되거나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깊이가 돼가 지금 아파트 넘어오는 거잖아요. 지방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지방에는 좀 덜하죠. 빌라 역전세는. 서울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으로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죠. 지역이 한정돼서.
그 지역 찾기가 힘들고요. 그 부분 찾기 힘들죠. 대체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피나 이런 게. 그 공급이 엄청 적을 때 아파트가 수요가 그걸 밀려나가잖아요. 밀려나가서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공급만 빠져나오거든요. 네. 빠져나오면 다 내리거든요. 그러면 역선세 맞거든요. 그게 지방에서는 구축이고 여기서는 빌라 오피거든요. 그런 걸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타이밍을 정확한 짧은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역전세 사기범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채팅에도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빌라나 오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좀 올라갔으니 이제 지역마다 그 분석이 달라야 돼요. 그 분석이 그 쉽지 않습니다. 오피는 어떤 그 틀에 갇혀진 어떤 규격적인 어떤 그런 게 통계가 적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분석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특성도 많이 반영되거든요. 오피는요. 강남 같은 오피 스타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피가 좀 낮고요. 그럼 뭐 오피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오피가 엄청 힘들거든요. 지방에 오피 지금 다 망해요. 예, 지방 오피가 안 돼요. 정말 특수한 지역 말고는요. 예, 그래서 절대 설득하면 안 되고요. 투자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특히 지방 가게 되면. 빌라는 아예 뭐 짓지를 않으니까 그건 뭐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뭐 선택의 폭이 좁혀야 된다. 빌라는. 공급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서울은 뭐 40억이다, 50억이다. 월급을 50년을 모아야 강남집을 산다. 이게 나라냐? 네, 뭐 그런 이야기다. 그게 이제 우리 주택시장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인정 못하면은 월세가 높아야 되거든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요. 절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월세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돼야 하는 이유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게 되면 결국 가격인데, 네. 가격이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비싼 건 맞아요. 대신 월세는 싸거든요.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거 나아요? 매가를 용인하고 싶으세요? 난 월세 싸게 사고 싶으세요? 매가를 놔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매가 낮은 게? 아니, 놔주는 게. 놔주는 게? 네, 그냥 풀어주는 게. 예. 매가는 저들끼리 그냥 움직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더 문제 생기고요. 근데, 이제 주택시장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때 되게 되면 매가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못 올려요. 그리고 일정 수익이 안 나면은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까지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세요. 미국에는 투자자한테 세금 혜택을 엄청 많이 줘요. 좀 덜어서 투자자라고. 수익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럼 왜 안 하냐. 매가가 떨어지면 월세가 다 날아가잖아요. 내가 월세를 만약에 1년에 2천만 받았는데 매가가 1년 1천만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그거 누가 투자해요? 그게 일본하고 미국이잖아요. 월세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매매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시장을 가잖아요. 월세 시장 가게 되면 호부양을 바뀌고요. 호부양을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매가가 낮아집니다. 매가 낮아지고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많은 국가에서 신축을 짓게 되게 되면은 이 아파트 월세가 얼마매라고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우리가 태국에 우리가 막 가보세요. 태국에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미국이나 이렇게 일본에 가면 다 월세가 얼마라고 해갖고 다 지어놓고 판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 얼마? 상가같이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전세니까 선분양이잖아요. 그 선분양인데 그걸 누군가 샀잖아요. 시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럼 다 미분양이죠, 내가 볼 때는. 월세가 되면 다 미분양이에요. 네, 다 미분양이에요. 거의 다 미분양. 그리고 지금 상가 보세요. 우리가 신도시 상가 보세요. 다 미분양이잖아요, 그게. 월세가 책정이 안 되니까. 이 매가를 책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지어놓고 월세를 딱 맞추거든요. 나중에 월세가 되게 되면. 월세가 얼마니까 월세 사실 이렇게 홍보한다고요. 호분양을 바뀌죠. 지금 호분양 안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건설사에서는. 네. 전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전세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시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 삼성에서 이게 만들었다고 다 팔리나요? 재고 남죠? 네. 주택은 더 해요. 주택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가 딱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네. 어떤 지역에 만약에 100세대 지으면은 그쪽 수요에 100명 없어요. 한 70명 있다 보면 진짜 많은 거예요. 나머지 남은 거는 투자자가 사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안고. 그래서 그걸 전세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그 지역에 맞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수요한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이 늘 있고요. 특히 투자자가 빠진 시장에는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기죠. 경기도 지금 보세요. 경기도는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는데도 미분양이 생기죠.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투자자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투자자 다 배제시켜놨잖아요, 지금요. 추적 중과 만들고 뭐 대출 안 해주고 이러니까. 네. 어떡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없으면 다 미분양이라니까요. 그거와 관계없이 미분양이 생긴다. 상승과 관계없이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입주 물량을 3년 누적 공물량 이런 얘기 책에서도 했지만은
22년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22, 23, 24 올해 내년 3년 차거든요. 내년 3년 차에 공급 본격적으로 줄어들고요. 또 뭐냐면은 그 분양 안에 투자자가 없어요. 입주 물량 안에.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 안에 투자 물건에 의해서 전세 나온 물량이 없다고요. 그것도 심각해요, 지금. 왜냐면 순발 다 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도 줄지만 수요도 줄잖아요. 투자 수요도. 그 분양한 것들이 지금 다 미분양돼 있거든요. 그게 적체대가 지금 있다고요. 그 물량이 지금 25년부터는 입주가 시작돼도 네. 그 안에서 나오는 전세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 보는 물량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다르거든요.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게 훨씬 더 적어요. 25년부터 입주 물량은요. 왜냐, 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으로 나올 매물이 없죠. 없는 거죠. 네. 없진 않지만 적다. 적은 아, 거예요. 훨씬 적다. 내년부터는. 그게 더 문제죠. 그럼 기존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거나 하면 돌아온 물량을 해야 되는데 그 돌아온 물량은 다 누군가 살고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 효과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25년, 26년, 27년까지. 27년.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이제 공급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아, 지금 공급하는 게 원래 분양하면 지금 8월에 분양하게 되면은 27년 말이나 29년 초에 입주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요. 그러면 27년, 28년에. 빌라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파트 열심히 안 짓고. 아니요. 아파트 같이 좀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규제 완화한다 하잖아요. 속도를 좀 내겠다 하잖아요. 그런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가도 중요하죠. 그린벨트. 그거는 택지니까 시간 더 걸리죠. 지금은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심각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이제 규제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뭐 전쟁의 변수라든지 지금 뭐 그런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은 조금 안 좋은 상태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투자자한테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손발을 다 묶고 났으니까 예, 손가락만 빨고 있는. 다 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안 풀고는 체결 안 되니까. 취득세 빨리 좀 어떻게 해? 양도세랑 취득세 빨리 원복.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제 정책 보니까 민간 개인한테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민간 업자들 대기업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또 발표했더라고요. 지금 학교가 막 비고 있잖아요. 공공기관 이런데 지금 뭐 비고 공급 맞나? 하여튼 그런 이제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공간들 있죠. 네. 그런 공간들을 이제 급하게 대기업들이 이제 해가지고 임대를 놔라. 그 대신에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공급 못 하거든요. 그 임대료 규제하면 그때부터 공급 줄기 때문에 다시 임대료 올라야 공급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돼요. 예, 반복된 시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다니까. 결국은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이 강남이 왜 계속 오르는 줄 아세요? 강남 올라갈 수밖에 원리가 그 들어가 있다니까요. 원리가. 강남 땅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땅을. 그러면 누군가 강남에는 임대수가 계속 돌아요.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임대수가. 그러면 임대수가 들어온다는 건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임대료 올라갈 때 매매가 올라가거나 월세가 수익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들어가요. 그 투자자가 공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임대료를 낮추거든요.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계속 못하죠. 또 땅이 없으니까. 또 일정 시간 되면 또 임대료 또 올라요. 또 매매 또 임대료 보고 또 들어가거든요. 또 공급 내놓고요. 투자자가.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주요 도시가 다 그렇거든요.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우리가 도쿄라든지 우리가 서울 이런 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요. 신규 공급을 못하니까 만든 구조예요. 투자자가 만드는 물량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 매가를 계속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 불패가 나온 거죠. 떨어졌다 올라가, 떨어졌다 올라가, 떨어졌다 올라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는 강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강남 사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식도 우리가 실적이 좋은 우리가 뭡니까? 애플, 아마존 사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사거나 테슬라 사러 다 가잖아요. 그거는 용인하고 아니 우리가 서울에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전세 상승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임대료 생산이잖아요. 그게 임대료가 기업으로 치면 그게 매출이 똑같은데 그게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좋은 기업들 다 서울에 있는데 그걸 투자하는 걸 다 말려요. 잘못되지 않나요? 막 규제해, 막. 규제해요. 사지 말라고. 네. 그게 이상한 거죠. 좋은 기업들 다 서울에 있다고요. 좋은 기업들 사는데 거기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정답이죠, 정답.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지방에 있는 똑똑한 분들. 나스닥과 강남 아파트가 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요? 네. 개인으로 치면은 뭐
그런 걸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죠. 정부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급을 해서 이제 수요를 위축, 이렇게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데, 네. 강남이라는 어떤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공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 완화, 규제 완화는 좀 언제쯤 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임대료가 조금 이제 전세 시장이 좀 수급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심각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을 조금 용인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투자자 인식이 분위기, 뭐 그런 여론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니까 도저히 투자자 없이는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고. 네. 지금보다는 전세가 뭐 문제가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 단위거든요. 8개도. 이게 지금 인구 감소하는 지역들이에요, 다. 뭐 충북과 충남은 좀 나은데요. 다 이제 감소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상승하고 있는 왜 상승한가를 보고 어떤 게 상승하는 거 보면 다 신축이 제일 많이 상승한다는 거죠. 8% 넘게 상승하고 5년 이하. 심지어 떨어지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떨어질 수 있는데 상승률만 보면 돼요. 뭐가 상승 많이 하는지. 신축. 이 재건축은 여기 있는 22원 재건축 효과가 있는 곳 그러네요. 네, 하고. 네, 그래서 딱 영시별로 상승 더 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도로 갈수록 우리가 무조건 신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축이 우리가 전세 가격이 딱 붙어 있잖아요. 신축은 벌어져 있고. 그 의미도 전세 가격이 벌어져 있다는 그 의미도 성장한다는 그 증거거든요. 전세가 딱 붙어 있는 건 성장 못 한다는 증거고. 그게 이제 지방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방이고, 뭐 아파트로 보게 되면은 뭐 구축이고, 상품으로 보게 되면 막 빌라나 우리가 오피가 딱 붙어 있잖아요. 성장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성장이라는 거는 전세 상승률이니까 전세 상승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세 상승률이 여기는 낮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도 단위 가게 되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광역시는 6%대고요. 광주는 좀 낮고, 이 수도권에는 7%, 8%잖아요. 서울이 7.8, 인천이 8, 경기도가 없나? 대구하고 6%고요. 도 단위가 5%, 4%쭉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생산 능력이잖아요. 기업으로 지금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적고 여기 매출 많다. 어디 투자해야 돼요? 도대체. 전세. 여기 해야 되죠. 이거 만든 게 뭐냐면, 이 상승률이 만든 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이 상승률이 높은 도시는 이게 서울이 7.8% 상승하니까 이 매가가 미리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 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가 할인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그 기업의 어떤 매출과 이익이잖아요. 네. 얘는 전세가 월세거든요. 서울은 7.8이잖아요. 7.8이 위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방 소도시는 3%밖에 안 되죠. 네. 그 위로 작게 갔잖아요. 그 전세가 딱 붙죠. 우리는 사람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전세 상승률이 많으면 붙는다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전세 상승률 낮으면 붙고요. 높으면 많이 갑니다. 매가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전세가율 뭐 90% 네,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는 수익률은 좋죠. 그렇죠. 월세. 수익률 좋죠. 그래서 지방이 위험하다는 증거잖아요. 원래 금융상품도 수익률이면 위험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률 좋고, 리스크 없으면 수익률 낮고. 서울에는 또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낮지만 매매 상승률 크고요. 지방에는 월세 수익률 좋지만 매매 상승 낮고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빌라도 똑같고요. 오피도 똑같아요. 오피도 딱 붙어 있죠. 전세로 보게 돼요. 네, 딱 붙어 있죠. 네, 그러면 리스크는 크고 수익률 높죠. 오피가. 근데 아파트는 낮고 그런 거죠. 그 책에 다 있어요. 책 보고 공부하세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공급 공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제가 이제 뒤에 부록으로 그 수요 공급 몰라가지고 뒤에 넣어놨잖아요. 이게. 네. 이제 뒤에 부록으로. 안 뜯었습니다. 네. 이 안에 공급량하고 수요 공급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하고, 또 한 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그렇거든요. 그 특성을 알아내야 돼요. 뭐 제주도라든지. 네. 그리고 뭐,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 임대가 또 많고, 광주는 전남분들이 광주를 많이 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 지역에 약간 특성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 아파트 수거든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을 못해서 16.5%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대부분 다 20 몇 프로죠. 22, 23, 24, 요렇죠. 23에서 20% 후반대. 예, 요런데 광주가 많죠. 28%죠. 근데 전남은 한번 보세요. 18%죠.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디 되는 줄 아세요? 22%예요. 그래서 전남분들. 평균 내면. 네, 전남분들 광주가 산 거예요. 대구도 한 1% 많죠. 조금 많죠. 네. 근데 경북도 좀 적거든요. 요거 두 개 합하면 조금 떨어지면서 또 평균 맞춰가요. 평균 하면. 그 경북이 대구 산 거죠. 그래서 20%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는 서울이 아파트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적기 때문에 경기도 많이 빠지거든요. 평균보다 적잖아요. 그 아파트도 여긴 경쟁이 있어요.
여긴 구축도 사도 돼요. 16.5밖에 안 돼. 네, 안 되니까. 여기는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 선호가 낮아요. 그래서 9%여도 사기에는 조금 그렇다. 리스크가 원래 많다. 수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아, 세종은 새롭게 지어서 많은 거예요.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22에서 23은 다 맞춰져 있다. 신기하다. 통계는 못 속여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서 공급을 대비시켜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지역 특성을 알려면은 지역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소장님들 많이 이야기 들어야 봐야 되고 또 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통계도 해석도 해야 되고 왜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같은 인구에서도 왜 여기는 거래가 많이 나왔냐. 여기는 왜 거래가 적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양양 아시죠? 양양. 양양 가보고 싶습니다. 네, 막 요새 막 그 스키 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속초 이런 데 있잖아요. 그 10만도 안 되거든요. 거긴 거래가 많이 나와요. 10만 도시가 거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거긴 거래가 많이 나온다고요.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놀러 온 수요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 놀러 온 수요가 관광을 온 수요도 수요예요. 그 수요가 뭘 자극할까요? 임대를 자극하거든요. 임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들어오냐? 수요가 들어오고,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매 거래도 많고 공급량도 많고 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만 활성시켜도 우리가 인구 줄어들어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비교해놨어요. 상주, 뭐 속초 이런 데 같은 인구인데 속초가 거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쉽고요. 제가 그런 걸 조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근본을 찾아서 많이 공부해요. 근본. 예. 이 전세 상승률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상승은 우리 주택시장 성장이다. 기업의 매출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뭐 전세가율이 우리 어떤 의미냐, 우리 주택시장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 근본을 있다. 그 전세 수급이 어떤 의미에서 오냐, 뭐 전세 수급의 의미가 얼마냐. 그 어떤 도시는 왜 100만 원 도시인데 왜 요 거래가 어떤 도시는 100만인데 거래가 뭐 만약에 뭐 2만 나왔다 그러면 왜 2만 나오고 또 이 도시 100만인데 여기는 왜 3만 나왔을까? 이 뭔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좀 저는 공부하거든요. 뭐 대전과 대구라든지 네. 광주하고 이제 우리가 광주라든지. 대전은 똑같잖아요. 인구가 거의 비싸고 대전이 조금 많은데 수요는 우리가 광주가 또 많거든요. 근데 수요가 광주가 많은데 광주의 어떤 변동성도 낮아요. 그럼 왜 광주의 변동성이 낮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대전 같은 경우 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높지 이런 거. 그럼 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구축이 높습니까? 가격이 높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구축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왜 그렇죠? 2012년부터 공급 못 했거든요. 세종에서 공급 다 하면서. 세종에 공급 다 하면서 대전에 신축이 적어요. 대전 신축이 되게 적다고요. 신축 비율이. 그러니까 신축이 없으니까 구축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세종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들은 그래서 구축 가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공급 못 해서 그럴까? 신축 공급 못 해서 그럴까? 그래서 대전에 신축을 엄청 지금 강조하거든요. 신축 적기 때문에 항상 신축에 관심 가져라.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통계가 나오게 되면요. 통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주택자 스탠스 쭉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수도권은 괜찮죠. 수도권은. 지방은 이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신축이나 이제 지역을 조금 이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도권은 저는 다주택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예. 세금 문제가 지금 걸리긴 한데요. 종부세 문제도 지금 뭐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문제는 취득세잖아요. 되기는 힘들죠. 돼 있는 분들은 굳이 뭐 그걸 내가 매도해서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 매도했다면 상급지로 옮겨 타야 되죠. 무조건 반드시. 반드시. 예, 해야 되죠. 그게 답이죠. 상급지 안 가면 손해예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예.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갈 곳은 떴어. 예. 올라갔죠, 지금. 네. 많이 올라가. 내 거는 안 올랐고. 내 거는 또 좀 버벅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2, 3억을 더 줘야 되는 상황. 이게 뭐지?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예. 돈이 없는데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예. 어떻게 구해서라도 지금 근데 가는 건 맞아요. 갈아타야 됩니까? 이게 단기간에는 돈을 조금 많이 금액이 많이 들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길게 보면은 그게 이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조금 길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효과는 있습니다. 결국엔 지역과 지역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 한번 보세요. 아니, 지방하고 차이 한번 보세요. 예전에. 지금 뭐,
똑같이 30%였어요. 비율이 3배. 예전에 10억 할 때 30억 있잖아요. 네. 지금 대구가 15억 하는데 지금 여기는 50억 돼 있다고요. 4배 되게 생겼습니다. 3배 돼도 지금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고요. 그게 지역과 지역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는 게 맞고요. 상급지로.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되죠. 내가 늦었으면. 어차피 가격이 반영됐으면. 그냥 제약비라 치고. 예. 시간을 보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끌이라도 해서 가야 됩니까?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적당한 영끌. 적당한 연끌을 한번 하셔야 된다. 예, 뭐, 이제, 내 소득 안에서 하시면 되죠. 뭐. 지금,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예, 갈아타기를. 예. 지금 뭐, 이제 옮기는 분들 보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옮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두 분 다 뭐, 또 소득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대출도 충분히 나오고, 뭐, 또, 기본 또 이제 자산이 있고, 또, 기존에 사는 지역이 또 괜찮고, 이런 분들이 또 더 이제 좋은 지역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소득이 보니까 개인 소득이 아니고 요즘은 맞벌이 있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득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맞벌이도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는 의사분들이 결혼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공사는 공사끼리. 유튜버는 유튜버끼리.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득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둘이 합쳐서 2억이 넘고. 맞습니다. 그런 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옮기죠. 우리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다. 와, 뭔 돈이 저래 있나 싶어도, 예, 돈 있더라는 거죠.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청약 넣는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와, 그거 뭐 20억, 40억, 이거 뭐, 지금 뭐 20억 이거 어떻게 다 넣잖아요. 응. 우리가 거기는 또 뭐 한 번씩 뭐 몇백억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현금 좀 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 어나더 레벨. 예,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니까 공통적으로 맞벌이하고 해서 그런 정도의 소득이 해서 움직이는 사회는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움직이는 그렇게 뭐 잘못된 판단 아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서울이 핵심지는 정말 많이 올라갔고 핵심지가 아닌 곳도 지금 조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 지금 가격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된 데. 네. 그런 지역은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곧 반영될 거니까. 구축이라도요? 예, 구축도 괜찮죠. 서울은 구축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작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비아파트가 많다니까.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 낮아요. 서울은 50%도 지금 안 될걸요. 아직도. 40 몇 프로, 50% 넘게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네. 그런 지역 아파트에 유주택으로 있다는 거는 되죠. 구축이라도. 물론 이제 상승률은 떨어지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발판해서 이제 계속 옮겨가는 거죠. 안 사는 것보단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네, 지금 사야 시점에서는.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 다녀왔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뭐 다녀왔어요. 내용은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88 대책 이후에 정책의 효과를 아마 조금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까? 국토부에서는. 시장을 안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공급을 늘리고 비아파트를 매수하고 네. 그리고 뭐 추가로도 대책들을 계속 나올 건데 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이 맞나 안 맞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에 얼마나 먹힌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먹힐 것 같습니까? 비아파트는 지금 뭐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벌써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공급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죠. 그 신축으로 매입하겠다 했으니까.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고. 이제 분양은 이제 재건축도 활발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겠다 해서 언제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을 일초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서는 이제 일단은 좀 늦었다고 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서 얘기해 주셨습니까? 응, 늦었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뭐 상기 시도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걸 조금 이제 기대하고 이제 아마 홍보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또 보니까 뭐 이제 놀고 있는 그런 부지나 그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학생들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지들 이용해서 또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하고 개인들을 조금 배제시키고 대기업 참여시켜서 아마
공급을 하려는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 자꾸 들어가면 좋은 시장은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자도 하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이 해야 되는 시장이 맞아요. 우리 주택시장을 조금 건전하게 가고 네. 주택 문화를 조금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중국식이에요. 임대 문화가. 정부에서 비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어떻게 공부하면 다르겠죠. 원가를. 예, 원가를 해서 얼마에. 근데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면 누가 공급해요? 그렇죠. 고생만 하고. 적정한 그 이윤을 좀 보장해주고 공급을 하면 그걸 매수한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일단 뭐 발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신축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세를 통해서 놓게 되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역전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젊은 층들을, 청년 수요를 좀 빼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은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좀 과하게 하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하게 또 공급이 많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한 주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공급 안 하거든요. 과하게 준비해놔도 시장이 나빠지면 멈춰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준비는 늘 과하게 하고 시장에 넣으면 멈춰오면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가 있잖아요. 광주 같은 도시가 공급이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광주가 11,000에서 12,000 정도 수요인데 그 사이에서 계속 있어요. 공급이.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 공급이 고르게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체크해서 수도권이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공급이 이제 뭐 개인 민간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PF 해가지고 뭐 또 시행사 거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공급은.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잡기 힘든 거예요. 이제 뭐 단기간의 이야기는 뭐 제가 뭐 크게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집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안 사면 난 또 후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앞에 보여드렸듯이 우리 주택 시장은 전세가 시장을 컨트롤 하거든요. 정말 컨트롤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컨트롤 하기 때문에 공급도 컨트롤하고 다 컨트롤 해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요.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면요. 반드시 공급이 더 많이 줄어요. 우리 주택시장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주택시장 처음 진입하는 분들은 그냥 선택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2045년까지는 또 가구수가 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어요. 재고주택이 이제 늘어나다 보게 되면은 선택의 폭은 조금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축은 이제 선택은 이제 조금 덜하게 되고요. 신축은 물론 그런 특성은 나타나거든요. 그런 특성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시장에서는 아주 나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내 능력 하에서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구축 한강뷰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 질문이 있었어요. 서울 구축, 지방 신축. 저는 젊으니까 서울 구축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무조건 서울 구축이고요. 네. 단기간은 서울 신축. 지방 지방 신축. 지방 신축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단기 수익은 지방 신축이고 길게 보면 무조건 서울 구축이에요. 그러네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이 결국에는 임대료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방은 신규 아파트 때 많이 했다가요. 전세 상승률 높았다가 구축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일 때만 아파트하고 구축일 때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서울인 되죠. 그러면 서울 구축과 수도권 준신축. 수도권 경기도 말하는 거죠. 네. 경기도 원하는 게 지역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1급지 경기도 빼고 2급지요? 2급지 같으면 저는 서울 하겠어요. 서울. 네. 서울 구축. 네, 서울 구축합니다. 99년식인데 이건 특징 아파트라고 이름 안 적었어요. 네. 이게 2020 여기 보면은 2014년 1월 가격이 2014년 5월 가격이 돌아갔어요. 떨어졌을 때. 그럼 몇 년 돌아갔죠? 11년 가격이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이 구축은 한번 뒤로 돌아가게 되면 10년씩 백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19년, 2006년 6월 가격하고 2019년 10월 가격 같죠. 13년 백. 네. 그러니까 구축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뒤로 확 빼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얘만 그런 거 아닙니까? 특수한 건 있어요. 지방 아파트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 지역 나쁘면 이런 게 특히 더 이래요. 많이 물린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적으면은 뭐 빌라도 밀려가고 이런 데 밀려가거든요. 공급만 이분들 빠져나가면서 전부 다 신축 다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축하지 마라. 짧은 시간에, 짧은 타이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2+2가 맞추겠어요?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축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1억 미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지방에 1억 뭐 7천만, 5천만짜리 진짜 지방에 엄청 많은데 올라가는 건 40억짜리가 올라가요. 40억, 50억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5천만짜리는. 갭 500짜리 막 널려있지 않습니까? 널려있어요. 널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도 안 올라가요. 네, 성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특정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안 밝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가보세요. 이런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많이 돌아가는 아파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는 또 올라요. 구축이라도. 그런 것도 다르죠. 전세가율은 이게 성장이 하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요 남은 부분. 요 25% 남았어요. 여기는. 성장 에너지. 그러니까 올라갈 게 별로 없잖아요. 전세가율 아파트로 치면 이렇게. 수도권은, 서울은 55%니까 이게 평균이 45 정도. 45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 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남은 거고. 다 수도권이잖아요. 경기도 낮은 곳이.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는 이제 특수한 지역에는 빼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잖아요. 순위가. 대전이 구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최고 지금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전북과 경북이에요. 전북 사람은 현명하죠. 자기 도시 안 되니까 광주 가서 다 샀잖아요. 대구 분들 안 되니까, 경북 안 되니까 대구 가서 다 샀잖아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시장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강남 사는 건 현명한 선택이죠. 여기서 엔비디아 사는 건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여기서 꼬스닥 사느니 그렇죠. 엔비디아 사는 엔비디아 사는 거잖아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삼성 맨날 규제 때려 맞는 거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미국에 가서 뭐 공장 짓고. 공장 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수요 공급의 움직임 원리거든요. 원리인데 이게 이제 분양에서 입주가 3년에 있잖아요. 네. 3년에 있기 때문에 3년의 공급기에 우리가 어디엔가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고 주택 시장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럼 2년치의 수요가 나오고요. 여기 1년치의 우리 입주 물량, 그의 입주 물량이 1년치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3년 거래량을 만들래요. 그래서 1년에 3년치 거래량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3년 입주 물량이 있는데요. 거래 물량이고 입주 예정 물량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3년, 요렇게 3년 해가 균형을 맞추거든요. 실제 매물도 여기 2 있고 1 있고 이렇게 2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분양을 받아 놓은 사람들은 내가 재고주택 살 필요 없잖아요. 분양을 못 받은 분들이 재고주택을 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재고주택을 거래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분양을 못 받았잖아요. 이만큼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고주택을 거래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거든요. 입주 물량이 없었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가 늘어나죠. 입주 물량이 많이 돼 있으면 천천히 줄어들죠.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늘어나죠. 많으니까 줄어들죠.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이게 부산인데, 부산이 올해부터 물량이 줄거든요. 올해부터 거래 늘면서 내년 더 늘고 더 늘어요. 그 거래량을 지금 가지고 뭐 5천 건, 6천 건이 막 말이 엄청 많잖아요. 네.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다들 거래량 가지고 지나갔잖아요. 시장의 상승이나 이런 몇 건을 그럼 예측을 해야 되죠. 늘 건가 안 늘 건가 예측해야 되는데 그거 예측 안 하고 몇 건 된 것 가지고 자꾸 말한다고요. 그쵸. 저는 늘 거를 예측하잖아요. 내년에 늘고요. 더 늘고 더 늘고요. 이 책이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급을 못 받으면은 거래가 는다고 돼 있잖아요. 분양을 못 받으면은 여기 분양을 3년씩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은 이 거래 는다고요. 재고주택에. 분양이 없잖아요. 이제 공급 줄잖아요. 줄 때마다 공급 늘었잖아요. 줄 때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은 거래 더 늘어요. 내후년 거래 더 늘어요. 저는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이게 예측이지, 뭐, 지금 뭐 5천 건, 6천 건 지나고 난 뒤에 6천 건 됐지 않나. 이번 달에 8천 건 넘니, 10,000건 넘니, 맨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9월달 전 준다고 또 난리 나죠. 봐라, 거래량 폭망했다. 또 8월달 준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줄었다 다 내년 또 늘어요. 지금은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리고 이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줄 수는 있어요. 또 다시 서서 낼 거예요, 내년부터 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약간 네? 시장을 예측하신 거네요. 예측한 거죠. 거래량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측하신 거예요. 예, 예측 25년, 26년 예측 다 해놨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기존 구축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매가 올라간다. 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매가가 25년부터 26년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부산도 다 그래요. 사야겠네. 예, 뒤에 얘기에 아, 이 점을 다 찍어 놓으셨군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부록으로. 시장 예측 다 해놨어요. 여기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에. 아, 그러네.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 그림이잖아. 이거. 오, 울산 여러분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울산 많이 올라갑니다. 울산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있어요. 어. 지방 소도시가 이 뒤에 예측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밀리거든요. 밀리잖아요. 대전도 오른다. 대전은 근데 그래프가 좀 다르죠.
좀 낮죠. 버벅대요. 조금 많거든요.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낮게 그려놓은 거죠.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전은 26년에 안 거리가 보이시, 늘어나요. 안 보이시겠다. 네. 이렇게. 대전은 26년에 늘어나고 25년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대전 25년 물량 좀 됩니다. 지나간 뒤에 막 그게 5천가, 6천가 이게 의미할 거예요. 늘어날 건가 25년, 26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년보다 26년의 가격 상승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 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한 해 한 달 의미 없어요. 1년치 모아서 그래 늘어나가 안 늘어나가. 근데 규제 나오면 조금 줄잖아요. 또 의미 없잖아요. 계절적 요인도 좀 있고요. 예, 계절적 뭐 이번 달 7월 8월에 좀 비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까지 좀 비수기고 추석 끝나면 또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1월 달, 2월 달이 좀 거래량 좀 줄고요. 3월 달부터 또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또 줄었다가 또 다시 날 거예요. 또 9월 달 줄었다고 좀. 제가 9월 달, 8월 달 좀 하니까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게 일시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지방이 다 줄었어요. 그럼 계절적 수요가 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갈 거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상승할 거다. 그래야 또 조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량하고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걸 또 막 하락의 변곡점이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또 오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시장이 반대로 돌아간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요 마지막에 제일 재밌는데요. 제일 재밌어요. 직접 이야기해주면 제일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책 보면 다 있어요. 책을 사보세요. 그러네요. 그 책을 이거 뒤에 이거 전방을 안 넣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넣어가지고 털리면은 또 쪽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털린 대로 저는 넣잖아요. 전망을 항상 넣어요. 예전에 5년 전 책에도 전망 넣어놨고요. 앞으로 트렌드도 넣어놨고 얘도 지금 그런 내용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광주는 좀 그렇게. 네. 좀 다르죠. 도시마다 특성도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